10위 주인공은 바로 최근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견제를 받고 있는 와중에 본인의 신조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I think it's ridiculous to start a third party, and I think starting a third party just adds to confusion. So he can have fun with it, but I think it's ridiculous. No, I think it'll help us. It'll probably help. Third parties have always been good for me. I don't know about Republicans, but for me.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탈선한 열차 같다는 비아냥까지 들었던 머스크인데 최근 그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참 머스크도 머스크답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여러 월가와 그 미 경제 쪽에서 재계 쪽에서 많이 걱정을 하니까 아예 본인 SNS에 닥치라는 말까지 올렸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전에 돌아가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께서 이제 당을 창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국민당이라는 당을 창당해서 당시에 꽤 총선에서 의석도 많이 얻었고 대선 도전까지 했었는데 그 뒤에 결국 이제 당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 늘 어떤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기성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불만들, 또 특히 본인이 이제 기업인인데 정치에 깊숙이 개입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고 또 도지라는 이제 그 장관급 자리를 맡으면서 인력 감축을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업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하다 보면 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가 이번에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난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한 28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서요? 주가 변동에 따라서 정말 이분들은 본인의 노후를 담보로 해서 사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꽤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머스크의 어떤 정책 발언이나 신당 창당 문제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사업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자, 그것들이 하니까 지금 이 그동안 머스크를 지원하고 또 조언을 해왔던 그룹들이 이거 정치에 빨리 손 떼야 된다.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정치를 어떤 관여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예.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는 닥쳐라. 나는 계속 간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신감은 일단 본인이 정치에 일단 좀 참여를 해봤고 예. 그리고 본인이 세계 1등의 부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만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인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예. 그건 굉장히 자신감에 있는 것 같아요. 즉 권력과 재력이 지금 붙은 상황. 또 이 트럼프도 만만치 않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이런 싸움 자체가 결국 이제 내년인가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결국 격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 봐서는 머스크가 그렇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치 활동을 좀 감시 감독해야 된다는 그래도 우호적이었던 월가의 애널리스트에게 버럭한 머스크인데 실제로 이런 결행까지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도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도 그 머스크 신당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만약에 기성 정계로 들어왔을 때 타결력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아예 정치 쪽에 몸담았던 블로거를 면담해서 자문두고 했는데 또 이 사람의 또 이력도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분이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좀 특정인은 그렇지만 예. 뭐 이렇게 이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보수의 아주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 예.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 그런 주장을 해왔던 분들인데요. 예. 분인데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 자체가 이 창당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화당의 큰 축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어떤 실험적인 시도를 하냐면 본인이 이 의사 전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본인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돈도 있고 사실 여론조사를 지금 최근에 X에서 해보니까 한 60%, 70% 이상의 중도층의 어떤 그 X의 그런 사람들이 창당하면 지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SNS니까 아니, 그렇긴 그렇겠죠. 한데.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판단 자체는 예. 미국 자체도 지금 양극화돼 있거든요. 그럼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본인의 지지층으로 흡수함으로써 예. 본인의 재정과 기술을 같이 이렇게 접목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예. 도전인데
이게 뭐 저 대한민국의 예전에 새 정치를 했던 안철수 의원도 예. 사실상 재력이 있었고 예. 거기에 어떤 뭐냐면 안랩이라는 그런 기술과 새로운 정치에 접목을 했었던 부분하고 비교했을 땐 조금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정치 도전이요. 미국 사회의 정치의 또 새로운 하나의 현상으로 존재해서 그러게요. 저는 그냥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중간 선거에서 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위협할 수 있는 공화 영역에 있어서의 저는 또 위협적인 존재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요. 커스틴 야빈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현상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블로거가 인종의 서열이 있다고도 주장했고 군주정 왕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다소 꽤 강한 보수 색채를 드러나고 있는 블로거를 만나서 신당을 창당하려면 어떻게 내가 잠을 울고 왔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기세가 거침이 없을 것 같는데 그 강지현 변호사님 저희가 머스크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순히 전 세계적인 부자가 미국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의 테슬라 주식이 시가총액이 만만치 않게 떨어졌다면서요? 그렇죠. 최근에 그 머스크가 아메리카 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바로 다음 날에 7%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7%라는 게 우리 돈으로는 한 93조 원 정도에 되는 것입니다. 예. 최근에 이런 머스크의 행보 그리고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판매가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래갖고 지금 최근에 떨어진 주가가 한 200조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테슬라의 주주 그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빨리 주총을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예. 일단 테슬라는 법인 본사가 텍사스주에 있습니다. 예. 텍사스주 법에서는 마지막 그 주총으로부터 만약에 주주들이 요청을 한다면 13개월 안에 다시 주총을 열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작년 6월 이후로 지금까지 주총 소집 공고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테슬라의 어떤 운명이 이 CEO인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예. 회사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 앞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증시를 보니까요. 밤사이에 그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AI 반도체에 지금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된 엔비디아의 주가도 뭐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는데 지금 유독 테슬라만큼은 뚝 떨어져서 이게 글쎄 이 오너 리스크 때문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침없습니다. 창당 자문까지 후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이 될 수도 있는 머스크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11호 만나봤습니다.